다음은 전북 남원시 순창군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동원입니다. 네, 독도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안효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선 간단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계시나요? 네, 와 있습니다. 네, 어저께 그 통일부 당국자가 뭐 하나를 발표했는데 김대중 평화센터의 이유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 접촉 신고가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요건에 부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서 방북 허가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지금 무산됐고 남북 관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실현된다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의 여지를 또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통일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총리께 4대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리실 산하에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성원은 어떻게 지금 돼 있죠? 위원? 네, 구성원은 그 당시 찬반 중립을 가지고 그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쪽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찬성도 제외를 하고 중립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네, 비교적 정부 입장을 내세웠던 분들이 다수가 부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자, 그래서 바로 엊그제인 11월 5일 날 시민환경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인 마크로밀 엠 브랜딘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전국의 성인 남녀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총리실 산하의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어요. 우선 이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는 게 60.9%의 답이 나왔고요. 또 58.3%가 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답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는데 66.7%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앞으로 이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논란의 지금 여지를 안고 있다. 이 점을 총리께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많이 있고 찬반이 대립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라. 구성도 그렇게 하고 독립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무슨 행정적인 지원만 하지 절대 어떤 이 사전에 뭐 예단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더 높다는 것은 이미 그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를 못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만 그게 이제 총리실 산하에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과거 정부를 좀 두둔할 거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우려에서 그런 의견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단을 갖고 평가하거나 영향을 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차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되도록 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대강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그 불신이 지금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 개선이 됐다라고 정부에서는 주장하지만 수질 개선에 대해서 86.2%가 효과 없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물 확보를 통한 가뭄 해결에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응답자의 75%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예방 효과 있다고 하지만 응답자의 78%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은 정부가 그동안에 시행을 했던 과정에서의 불신 때문에 이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지만 지금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바뀌어진 그 과정과 경위, 또 당초에 포가 4개인데 16개로 늘어난 과정, 또 준설 23m, 2 내지 3m인데 5 내지 6m로 이렇게 확대된 과정, 뭐 이런 과정들까지 상세하게 밝혀야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총리께서 지금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간혹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고 핵심이 그겁니다. 이 안전 문제하고 환경 문제 여기 지금 이제 그 부수적인 관련 사항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조금이라도 관여를 하게 되면 또 어떤 오해가 일어날 것 같아서 주의를 합니다만 하여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하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4대강 사업이 지금 완전히 종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5년 동안 여기에 재투자되는 돈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산들이. 예를 들면 수질관리 비용이 연 4조 원이 들고 준설토 관리 비용이 연 500억 원, 수자원공사 자치사업비에 대한 이자 연 3천억 원, 또 수질 악화에 따른 댐 방류 비용이 연간 3,200억 원 등 매년 4조 6,700억 원이 들어요. 그러면 5년 동안이라면 이게 23조 이 3,500억 원이 앞으로 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이 수공의 그 이자액에 대해서는 2009년 국가정책조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의 이자 보전 말고 다른 비용들.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지원하기로 되어서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수변 구역의 그 활용을 통해서 그 보전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저 기재부 장관께서 좀 부장님께서 좀 기본적으로 그 4대강 사업 자체는 이번 연말로 다 끝나겠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4대강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하천 관리 또 유지하는 뭐 그런 비용은 4대강 하기 전에도 우리가 쭉 투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럼 4대강과 무관한 건 빼고 4대강과 관련된 것만 그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예측을 하고 어디에서 재원을 염출할 건지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은 있습니까? 지금 그 대체로 한 8조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지금 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애초에는 그 수변구역 그 개발 사업 그걸 해서 이익을 올려서 수변 개발은 지금 무망하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생각보다는 그 수익이 발생이 적을 것으로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금년 말에 종료가 되면은 그것을 평가를 해서 또 필요한 그 재원 조치는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4대강을 비롯해서 해외 자원, 그다음에 이 방산업체 비리 이 부분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새누리당도 상당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상 규명이 될 걸로 믿습니다. 총리께 4대강과 관련해서 훈포장 문제 묻겠습니다. 지금 훈장이 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 표창 351명, 총리 표창 546명, 그래서 모두 1152명이 훈포장을 받고 표창을 받았습니다.
역대 사업 중에 단일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공로자가 탄생돼서 훈포장을 소유한 사례가 있습니까? 미리 질문을 못 받아서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고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 답변 받겠습니다만은 네.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 내용이 참 웃겨요. 물 문제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이제 청조 근정 훈장을 받습니다. 또 격조 높은 수변 공간 조성 이런 엉터리 같은 공정 내용을 이 공적 조서를 꾸며가지고 훈파장을 준다면 이것은 국가의 망신입니다. 이 과거에 지금 50대 이 훈포장 환수시킨 사례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정확히 진단을 해서 훈포장 취소 내지는 환수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 보고 꼭 해주십시오. 네. 우리 최경환 경제부총리께 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부안에서 정읍, 순창, 남원을 거쳐서 전라남도 광양으로 연결하는 전북 동부 내륙권 도로망 확충 사업이 이게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에 그리고 2014년 3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국토부에서 했는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확정을 안 하고 계시죠? 지금 관련 부처에서 그 예타 신청을 받았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그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가부간에 그 할 거는 하고 또 안 할 거는 안 하고 이렇게. 네, 이 사업은 새만금에서부터 전남 광양까지 가는 도로이고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지금 새만금 부안에서 정읍까지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나머지 잔여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예타에 포함해서 이 진행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신호등이 들어와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가 멈추는 고속도로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저는 다녀본 경험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고속도로 중에서요. 교통 신호등이 있습니다.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 서야 됩니다. 그 88 중앙 고속도로 분리대 없는 2차선 고속도로 이게 고속도로입니까? 88 고속도로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 지난해에도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켰고요. 대폭 증액이 안 됐어요. 내년에는 완공 예산을 내년은 물론 완공이죠. 네, 내년 완공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국회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의 자료 요구를 보면요. 2000년 이전에 교통사고 현황은 자료조차 없습니다. 2009년 이후에 제 지역인 남원 순창 구간에서만 309건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9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지금 고속도로라고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2차선이 국도의 개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도도 2차선 없어요. 중앙분리대 없는. 내년에 완공을 하지만 기왕 예산 투자하는 거 조속히 투자해서 네.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요. 그게 굉장히 사업이 장기화돼서 여러 사고도 많이 나고 불편함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시멘트 도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지도가 있습니다. 국지도. 예. 예, 국가 지원도로. 네. 국지도가 지금 5차년 계획 속에 포함돼 가지고 매년 심사를 해서 포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폭이 3m 나지 4m밖에 되지 않은 1차선 국지도가 전국에 9군데가 있습니다. 차가 교행을 못 합니다. 이런 도로는 심사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는 우선적으로 2차선으로라도 확장을 해줘야 차가 교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장관 우리 부총리가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자들이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 안 시키고 있어요. 옳다고 보십니까? 예, 그 지난 몇 년 동안 SOC 정부의 SOC 그 축소 방침에 따라서 새로운 그 신규 국도 도로 사업은 사실 동결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에 한두 개 이렇게 되고 금년부터는 그러니까 조금 대한민국의 1차선
로폭 3m인 1차선 국지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존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 재원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단계적으로 또 이건 해소해 그렇지 나가도록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1차선에서 2차선 가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예산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려야 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됩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 노후 상수관로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법칙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과거에 지금 강원도 태백 영월 정선 지역에 국비 50% 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도로 열악하니까 이 예, 강원도 사례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예산 그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때 뭐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동원 의원님.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원입니다. 국방부 장관께 묻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11월 5일 날 전직 해군 대령이었던 한 로비스트가 체포된 사실 아시죠? 예. 네, 미국의 그 작은 방산업체가 통영함에 쓰였던 음파 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5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런데 체포된 이 로비스트가 현 해구참모총장 황기철 총장의 회사 3년 선배로 밝혀졌어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은 통영함 납품 계약을 최종 결제한 것도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본부장이었던 현 황기철 총장으로 밝혀진 거예요. 이 황 총장과 로비스트와 어떤 함수가 있습니까? 어떤 커넥션이 있습니까?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자, 이 무명이던 미국의 방산업체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10여 건의 계약을 성사시켜서 2천억 원대의 해군 장비를 납품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해군 참모총장이 이런 일에 직접 관여했다고 하는데 이게 검찰 수사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당장에 직위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 명백히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치할 단계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국방부 합니다. 산하에 썩어 있어요.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잘 농림부 알겠습니다. 장관 계시죠? 예. 본 의원이 지난 2012년 대정부 질문 때 농촌의 고령화 그리고 독거노인, 무위탁노인 때문에 농촌에 밥을 해서 드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래서 각 마을을 공동식당으로 전환시키고 여성 도우미를 배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때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내년에는 어떤 지금 확대 방침이 있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그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으시고 이래서 농촌의 공동 생활홈 또 공동 급식 시설, 작은 목욕탕 이렇게 해서 많지는 네. 않지만 내년에 약 4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네, 이것은 2년째 지금 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효과가 나타나 있고 농촌 지역에 사실상 새로운 복지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뭐 점차적으로 늘릴 게 아니라 시험한 결과 확실하게 이 독거노인을 비롯한 무위탁노인들이 공동 취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확대해야 된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 부총리께서도 각별히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인 관심을 예.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지금 해외 자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식량이 포함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해외 농업 개발에 대한
우리 농축산식품부 장관의 지금 정책은 뭡니까? 예, 뭐 이게 그 해외 농업 개발도 이게 단기간 내에 뭐 이렇게 성과를 얻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꾸준하게 해외 농업 개발 지금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는 140년 전에 이미 해외 농업에 진출을 해서 이 남미 쪽에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은 100% 지금 일본인들이 농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것을 세계 각지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식량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정부에서 의지가 없어요. 지금 해외 자원 개발 그러면 광물, 석탄, 석유, 가스, 원목 이것만 지금 해외 자원이라고 하는데 식량이 중요한 해외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들이 약간 움직이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전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으로서 이 문제는 깊게 천착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대통령께 건의하고 상대 국가 원수들끼리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놓고 다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할 현재도 용이 있으세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지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